자, 비뇨생식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근데 흥미로운 것은 다양한 해부학적. 네, 안녕하십니까. 뷰어스퀄리티 심용주 박사입니다. 2-4강 오랜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뇨생식기 계통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뇨생식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뇨. 저희가 이제 비뇨기과라는 이야기를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뇨기과는 뭡니까? 소변과 관련되는 진료 과목을 보는 것을 비뇨기과라고 합니다. 정액이나 난자를 만들어낸다든지 교미를 하고 교미한 이후에 알이 만들어지고 그 알이 산란되고 소변을 만들어내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관장하는 조류의 신체 기관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줄여서 누구나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장의 위치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신장은 어디에 위치한다? 복합천골의 좌우측 신장 오목에 위치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복합천골. 천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꼬리뼈 정도라고 보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꼬리뼈가 복합적으로 다른 뼈들하고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복합천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합천골의 양쪽으로 사람 따지면 엉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리 살짝 위쪽 정도의 신장 오목이라고 해서 오목이 뭐예요? 오목, 볼록 쏙 들어간 부분이 있고 거기에 신장이 위치한다. 자, 이제 신장은 실제로 봤을 때에는 두부, 중앙부, 미부로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로 곤충을 나누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신장이 한 덩어리 있지만 그 안에 해부학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면 그 안에는 다시 수많은 소엽이라고 해서 신장의 외부에 볼록볼록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서 이제 제가 한 번 더 그림이나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과 같은 인간과 같은 포유류는 소변이 어떻게 나옵니까? 네, 요소 형태로 나오죠. 그런데 이러한 포유류와 달리 조류는 요산, 요소가 되기 전 단계인 요산의 형태로 나옵니다. 통상 저희가 이제 질소대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음식물에는 엄청난 양의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질소를 대사하다 보면 최종적으로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화학적으로 분해되게 되는데, 그것이 물에 잘 녹지 않는 요산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포유류는 요소를 물에 타서, 요소는 물에 녹거든요. 물에 녹은 요소 형태로 배출을 하는데 앵무류와 같은 조류는 왜 요소가 아닌 요산 형태로, 즉 물에 녹지 않는 형태로 나오냐? 그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가능합니다만 통상 저희는 진화적 측면에서 어떻게 보고 있냐? 조류는 날아다니죠.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냥 날아가면서 또는 나무 위에서 배변, 소변을 구분하지 않고 대충 적당히 누워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유동물의 경우는 날아다니지 않죠. 물론 날아다니는 포유동물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포유동물은 날아다니지 않죠. 그러다 보니 모아서 한 번에 배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아서 한 번에 배출할 때에는 당연히 방광이라고 하는 부가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광 내에 소변을 모아두기 위해서는 소변이 수용성이어야 가능하지, 만약에 소변이 수용성이 아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질, 즉 요산과 같은 형태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모여있는 다량의 방광 내에 폐기물이 결석화되는 경향성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도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에선 개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로 결석이나 방광 결석이라는 것이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에는 별로 그렇지 않지만 저처럼 나이가 있는 아저씨들은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고 요로 폐쇄균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로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요. 즉 포유류라고 하는 새로운 동물들은 땅 위, 지상 위에서 다니는 과정에서 자신의 소변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하면 적을 유인하는, 천적을 유인하는, 왜? 냄새가 나니까. 암모니아 냄새를 맡고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모아서 주기적으로 특정한 곳에 감추어서 배설할 필요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요산이 아닌 조류에서와는 다른 요소 형태로 물에 녹여서, 즉 추가적인 대사작용을 거쳐서 주기적으로 방광에 모았다가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고, 조류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기작을 진화시키지 않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산은 어디에 생성됩니까? 간에서 생성돼서 신장에서 걸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요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걸러지는 과정에서 염분하고 혼합이 되어서 골프공구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크기의 구조물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구조물이 점액이랑 혼합이 돼서 끈적끈적한 액체가 되고, 그러한 것이 분변과 함께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조류가 요산으로 대사를 하는, 즉 요소를 만들어지 않고 요산까지만 대사하는 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화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R이라는 것입니다. 포유류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발생하게 됩니까? 엄마의 자궁 내에서 엄마와 혈관으로 연결되어서 영양분은 혈관으로 받고 노폐물은 다시 혈관으로 내보내고, 스스로가 노폐물을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궁을 통해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뭐 태변이라는 것이 제한적으로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조류는 어떻습니까? 알이라고 하는 독립된 계 내에 존재하고, 처음에 알이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그 알이 죽거나 또는 깨나오기 전까지 알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대사산물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뚜껑을 열고 쓰레기 좀 버릴게요, 똥 좀 쌀게요, 그거 다시 닫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알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발생하고 있는 태아, 즉 조류의 새끼의 입장에서는 물에 잘 희석되는 요소보다는 물에 희석되지 않고 개 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적은 요산의 형태로 최종 대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대사된 산물은 요막이라고 하는 일종의 쓰레기통 속으로 들어가서 저장되고, 나머지는 깨끗한 물 형태로 알 안에서 성장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브리더의 입장에서는 앵무새의 알이가 나오고 바로 갓 태어난 새끼들이 심각한 탈수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산을 아무리 농축한다 할지라도 요산을 가루로 만들 수는 없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수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산을 요막 내로 옮겨서 저장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과정에서 알 안에 있는 가장 한정된 자원, 공기는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지만 수분은 한번 빠져나가면 다시 들어오는 것은 매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정된 수분이 요산 대사, 저장, 보관 과정에서 할애되기 때문에 신체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화한 직후에는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네프론은 신장의 여과와 관련한 최소의 해부학적 구조물입니다. 이 네프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해부학적 구조들이 합쳐져서
네프론이 되는데 그 네프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로 이루어진 신소체라고 불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신소체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혈관과 세뇨관, 거기서 만들어진 오줌을 뽑아서 모은 역할을 하는 세뇨관, 간은 오줌관이라는 뜻입니다. 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유류하고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보호만 주머니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통상의 경우 사구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주 조밀하게 오밀조밀 있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그 안에 감싸져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서 오염된 혈액이 들어오게 되면 이 보호만 주머니와 사구체 간의 작용에 의해서 혈액 속에 있던 노폐물들이 보호만 주머니로 빠져나가서 세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생성된다라고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참고로 신장은 뒤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여기 이제 조류를 뒤로 그대로 등을 대고 바닥에 대고 가슴을 하늘로 보게 해서 놓은 상태에서 해부했을 때의 모습인데 하나의 조류 신장 내에 이른바 포유류형 구조물과 그 다음에 파충류형 구조물이 함께 존재하는 독특한 양상을 해부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류는 파충류와 포유류의 진화 과정에 있는 중간 과정에 생성된 어떤 결과물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파충류형 신장 조직과 포유류형 신장 조직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해부학적으로 그것이 조류의 경우 동일한 신장 내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조류의 신장이 이렇게 생겼구나 정도를 이해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비뇨기계는 이 정도로 마치고 수컷과 암컷의 생식기 계통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